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 부동산 중개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그래서 이제 이영선 박사님하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고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방송 마지막에는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죠. 대안책. 근데 이제 이영선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맨 마지막 파워포인트 장면에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잠깐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규제에 의한 규제,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약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한다든지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세대주만 뭐 청약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세금이죠. 세금에 대해서 이제 710 대책에 대한 컨셉은 그거죠.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 그래서 세금으로 이제 규제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세 저항적인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정책을 제시를 했을 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원론적인 부분이죠. 공급에 대한 확대, 이제 직주 근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공급을 늘린다는 개념에서는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재개발,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린벨트를 좀 까서, 예, 표현이 좀 그렇죠. 예, 까서가 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제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MB 때는 그랬었어요. 이제 세곡동, 내곡동, 그래서 청계산 입구역 그 전철 하나 깔아주고 그 근처 1단지서부터 7단지까지 이제 다 깠죠. 산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을 수 있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죠. 일반 사람이 그린벨트를 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좀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땅을 좀 공급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요번 뭐 좀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벨트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건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 근데 아파트를 물려주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게 절대 안 된다는 상황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그 정책 기조는 이제 계속 가게 될 것 같고요. 현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면 이제 임대 물량을 좀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제 이영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함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임대로 해서 분양을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했을 때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8년 후에 무슨 뭐 시세의 뭐 몇 퍼센트로 해서 좀 깎아줄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건설 이제 뭐 시행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거를 시세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제 그 시세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분양했던 것이 이제 일반으로 해서 임대 전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세대로 해서 좀 깎아주게 한다 할지라도 뭐 한 10% 20% 깎아주게, 그래서 뭐 6억 5천 이렇게 해서 가버리게 되면은 8억짜리 아파트를 6억 5천에서 많이 깎아줄게, 그런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일반 임대 분양으로 해서 들어가 있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사냐고. 그죠? 옛날에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5천 4억에 들어갔다 쳐요. 또는 뭐 5억도 좋아. 근데 이제 와서 뭐 6억 7억에 분양을 해서 해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1억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1년에 4, 5천 벌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아니 없지. 이 사람들은 거의 좀 없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 2억씩은 남았어야 돼. 그래서 이 정도씩은 벌었어야 돼. 억대 연봉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나중에 어느 날 이 아파트를 좀 일반 분양으로 해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먼저 자격 조건이 돼갖고 내가 먼저 선취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힘이 좀 생기는데, 아, 이분들이 그렇게 힘이 되냐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8억짜리 아파트를 6억 5천에 해서 이제 일반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의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프리미엄이죠. 피는 한 보통 한 1억 정도 선으로 책정이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1억 5천이 갭차가 난다고 해서 1억 5천이 다 피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거래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사는 사람이 이걸 좀 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양도세까지 이제 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 갭 차이가 난다고 해서 1억 5천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피가 1억 정도 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1억을 받고서 그냥 넘기는 거 말고는 수가 없어요. 사실 1억도 물론 큰 돈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분양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메리트가 그 경제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결국은 픽 1억 주고서라도 사는 사람이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시세에 맞춰갖고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가 결론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올라가지 그 아파트가 내려가겠습니까? 제가 분양권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분양가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P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비용 이제 좀 들어갈 것이고 복등기에서 뭐 4, 5천 이상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도 좀 이제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도자 뭐 차비도 좀 챙겨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하여튼 거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 비용은 이제 책에 나오는 그런 거래 비용이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기간이죠. 내가 얼만큼 보유를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비용이 결국은 자기의 원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조금 이 상황에서 기간 투자까지 하게 된 거랑 해서 좀 했을 때 조금 올라갔을 때 좀 남는다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파는 사람들은 야, 니 이렇게 했으면 좀 다 남는 거 아니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도자하고 매수자의 입장이 좀 달라서 그런 케이스고, 분양권 강의를 하다 보면 일단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원가가 돼 버립니다. 자기가 산 기본 원가가 있기 때문에 원가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 던지는 금액이 조금 높아지겠죠. 하다못해 1, 2천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 금액이 내려가게 되는 경우는 없죠. 경제학 용어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사자성어, 오자성어가 나오게 되니까 조금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있는 사람이 걷어들이게 되는 이제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대 물량을 뭐 30%까지 올리고 50%까지 올린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상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거죠. 현실 경제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그리고 이제 먼 훗날 이제 입주하게 되죠. 아무리 빨라도 지금서부터 아파트를 짓는다 할지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좀 투입이 돼요. 지금 아직 뭐 토지 정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토지 보상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하반기의 시작인데 그게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관련된 내용, 뭐 분양하는 거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 땡겨지는 경우는 없어요. 좀 다 미뤄지게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책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내년 봄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한다 할지라도 그럼 벌써 2020년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아파트를 선분양, 아니 뭐 후분양 얘기할 때 언제 이제서 갑자기 이제 또 뭐 선분양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또 3년이라고. 그러니까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후에 이제 실효성을 거두게 되는 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왕숙, 하남, 뭐 교산, 뭐 부천 어디 무슨 지구에서 뭐 3기 신도시 시즌 1, 시즌 2에서 막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실입주에서 그 입주 문제까지 해결할 때까지 시간이 좀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3년은 물 건너갔고 4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저도 말하고 나면 좀 잊어버려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죠. 거기 돌아서 이제 살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밀려나 쫓겨나 해서 이제 지방 아파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방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요런 데 이제 신도시. 그래서 이제 경기 광주 삼동까지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면, 삼동도 투기 과열지구 이제 조정지구에서 이런 얘기가 막 많이 나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으로 이제 들어갔죠. 야, 삼동은요 6.25 당시 때 삼동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경기 광주 지나가는데 그 뉴서울 CC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요 지금 빌라촌인데, 거기는 뭐 광주 같은데 뭐 집 짓기는 좀 쉬워요. 인허가가 좀 프리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거기 이제 운영하시는 조그만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여기 6.25 때 포탄이 한 발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다 지나가지 여기를 와서 중간에 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동네인데, 이런 삼동도 이런 야, 요번에 그 운암 퍼스트빌이 뭐 꽤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3억 초반에서 놀다가 지금은 이제 3억 후반에서 이제 놀고 있으니까 엄청나졌죠. 왜냐면 삼동 힐스테이트가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공고는 안 났어요. 캘린더에 이제 떴죠. 힐스테이트 캘린더에 뜨면서 이게 아무래도 뭐 한 평당 1,400, 1,500 얘기를 했으면은 34평 잡았을 때 아무래도 한 4억 5천
또는 4억 9천 선으로 이제 예상하기 때문에 9억이 막 떠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갭차를 이제 메우기 들어가는 거죠. 갭 메우기 현상. 어깨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신축이랑 구축이랑 어깨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 한 4, 5천 들어간다 치고 일단 그 밑에까지는 3억 9천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갭 메우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빨리 조정 지역으로 해서 묶긴 묶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데까지 해서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는 더군다나 KTX가 들어가는데도 SRT나 뭐 GTX가 들어가는데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 GTX가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에서 시간은 땡겨줄 수 있어요. 시속 뭐 200km, 뭐 140km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서해안 고속전처럼 뭐 저기 당진까지도 50분에 끊트만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죠.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세이브가 되죠. 근데 이거 공짜로 태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임승차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많은 비용을 교통비로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좀 가서 좀 살아봐 분산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걸려서 좀 싸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시세가 9억이에요. 근데 지금 분양을 하는 거는 분상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쳐요. 6억에 분양을 한다 치자.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6억으로 해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상제를 통해 갖고 6억에 나온 아파트가 9억에 가까이 떠버리고 이제 피가 3억이라고 얘기하지 미쳤다고 9억에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다운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분상제를 한 의미는 사실상 일부 사람들한테 로또를 제공해주고 실입주자한테 맞춰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시세가 다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 효과까지 파급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절대 없죠. 전 절대 없다에 한 표를 할게요. 소심한 A형들은 원래 이렇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막 딱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나온 아파트의 시세를 맞춰 갖고 주변 아파트 9억짜리가 6억으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서울시 인근에 그러니까 청계산역 입구역 있죠. 청계산 입구역이 의미가 좀 있어요. MB 때 나온 건데 그린벨트를 까서라도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곳,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이내로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곳, 물론 이제 지하철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분양을 했었던 게 사실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어찌됐든 간에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우면은 KTX가 있던 없던 GTX가 있던 없던 일단 차는 그래도 좀 있으니까 결국은 뭐 마을버스를 타든 버스는 어차피 다 제공이 될 거니까 뭐 노선이 일단 계속 확충은 돼요. 단지 세대가 뭐 몇천 세대가 들어오고 몇백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버스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차를 끌고 가게 되면 막히든 안 막히든 일단 강남까지는 일단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의미가 컸죠.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 3기 신도시는 사실 좀 멉니다. 거리는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차하면은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자가용으로 해서 온다고 했을 때는 특히 러시아워 때 온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해야 되면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2시간 정도는 다 날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시내 용적률을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공원 있는 거 다 좀 바꿉시다. 저는 이제 그 녹지 공간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좋긴 좋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을 많이 충족을 시킨 것도 좋다는 것도 알긴 알지만은 지금 아니면 서울시 그 경계를 다 아예 그냥 확장을 하든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제시하는 부분은 거의 내가 제시하는 일반인이 내가 제시하는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에이그 야매지 뭐 그래갖고 되겠나 그게 그냥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올라간다에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흐름은 그리고 수요와 공급 이론을 따져서 좀 미시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그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을 따져봐도 역시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 잠깐 얼어붙을 수는 있어요.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세금으로 압박을 하고 이제 매도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는 물건들이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얼기는 합니다. 관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대세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맞추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나온 부분이 결국은 올라가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예, 돈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혼자 놀게 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이런 것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뭐 한남 3구역 이건 사실 예전에 촬영을 했던 부분인데 방송은 아무래도 이제 요번 부동산 대책 내가 정답을 알려줄까 편이 먼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요것도 좀 많이 해서 보시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